네,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장의 특징주들 종가 보면서 과연 내일의 주가 흐름은 어떨지 오늘 수상한 냄새가 났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엠뱅골드 김영민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시장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볼지 또 지난주 김영민 매니저의 적중률은 어땠는지 확인을 하고 오겠습니다. 네. 10가지 종목 업앤다운에 대한 적중률은 100%? 지난주에도 100%였잖아요. 왜 그러시죠? 그죠? 뭐 항상 있는 일이니까. 네. 네, 다행히 또 이번에도 적중률이 100%에 달했습니다.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이 있다면은 주목해 주세요. 내일장의 주가 전망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10가지 종목 보겠습니다. 어제는 10개 중에 8개가 2차 전지였어요. 네. 오늘도 2차 전지가 1위부터 5위권에 다 랭크가 되어 있고 반도체, 제약바이오 정도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인지. 오늘 그래도 에코프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 BM과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LNF는 전일과 다르게 좀 하락폭이 컸고요. 네. 한미 반도체는 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같이 한번 볼게요. 3, 4, 5위에 있는 포스코 그룹주. 네. 하루 만에 주가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에코프로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네. 왜 상대적으로 그 뭐 증권가라던가 분석하는 전문가분들이 밸류 부담이 적다고 하는 포스코홀딩스가 이렇게 더 밀렸는지 전 좀 의아하던데요. 그 어찌 보면 이제 밸류 부담이 적다라고 하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지만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더 좀 선호하기 때문에 어제랑은 달리 오늘 시장은 사실 이제 개인 주도의 시장이었거든요. 어제 기관 외국인들이 확실히 이제 매수 우위였다면 오늘은 하루 만에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 우위로 이제 전환이 좀 됐잖아요. 그런 와중에 여전히 저는 이 관심주들을 쭉 보시더라도 2차 전지 종목들 업황 부진, 뭐 수요 부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종목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좀 하게 된 것 같고 어쨌든 2차 전지 종목들이 어저께 이제 공매도 금지와 관련된 이제 수급 이슈 때문에 워낙 좀 강하게 이제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되눌림 조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되돌림 정도의 현상이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매일같이 저희 방송이 유튜브 클립으로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럼 들어가서 이제 댓글을 확인해요. 네. 그럼 많은 시청자분들이 특히나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이 바보야 이러면서 좀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하시면서 안 좋은 얘기 하면 바로 이제 네. 막 안티성 댓글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분들의 입장은 지금 2차 전지 자꾸 업황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 많은 업종들 중에서 성장성이 나타나고 있는 네. 업종이다. 네. 그러니까 업황의 눈높이가 조금은 그러니까 낮아졌을 뿐이지 여전히 성장하고 네. 있는 건데 왜 성장하는 건 보지 않고 낮아진 거에만 그렇게 매를 휘두르느냐라고 굉장히 불만을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욕을 먹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네. 근데 말은 맞는데 사실 성장하는 업종이 뭐 전기차만 있는 거 아니고요. 로봇이나 뭐 AI나 그 외에 뭐 근데 다른 거기는 아직 분야에서도 적자잖아요. 성장하는 섹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2차 전지 쪽은 다른 섹터하고 좀 다르게 지금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도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 이제 2차 전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성장성이 훼손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성장의 곡선이 항상 이렇게만 올라갈 수 있나요? 오르다가 이렇게 좀 눌림목도 있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이후부터 이제 2차 전지 생태계가 이제 조성이 좀 됐고 2018년부터 이제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이 좀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이제 2020년 이후에 본격적인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3% 미만이었던 게 최근에 한 10%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얼리 어답터라고 하는 분들이 전기차를 이제 필요로 한 만큼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이 좀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전기차를 소비하는 기업, 소비하는 소비자들 사실상 이제 점유율이 50%, 80%, 100%까지 이제 미래 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감안하면 성장성은 여전히 좀 남아 있으나 새로운 수요를 자극할 만한 뭔가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보조금과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 전기차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제기가 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는 성장,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속도의 문제지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좀 쉬어가는 구간이고
이제 어찌 보면 성장이 좀 정체된다라고 보여줄 수 있지만 이 수요가 좀 부진한 이런 와중에 2차전지 배터리 셀 기업들은 아주 빠르게 또 기술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삼원계 배터리뿐만 아니라 LFP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술 개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셀도 가격을 이제 떨어뜨려서 하향 평준화 시켜서 전기차 가격을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면서 양산차 회사들이 이제 차별화 과정에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자극할 거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이익이 이제 성장하다가 일시적으로 좀 둔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조금 시끄러운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만, 길게 봤을 때는 사실상 성장성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이제 관심주로 올라와 있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여전히 좀 뭐 저평가다. 저평가 앞에 상대적이란 걸 좀 붙여야겠죠. 같은 이제 전기차 업종 안에 이제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여전히 좀 저평가 매력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세 종목이 모두 다 하락이 좀 컸습니다. 네. 내일장의 경우에는 펀더멘탈의 움직임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 네. 내일장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개인적으로 김영민 매니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인 이 네.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 가장 좀 선호하는 혹은 기대하는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오늘 조정을 아주 잘 받았기 때문에 네. 특히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오늘 장중에 낙폭을 상당히 많이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도 오늘 저점 대비하면은 비교적 이제 아래꼬리 좀 만들고 기술적으로는 조정을 좀 잘 받았기 때문에 내일은 저는 이제 업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 보는 관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전기차 종목들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주가가 또 움직이기 때문에 테크니컬한 부분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차트를 보시면 이게 완전히 좀 역배열돼서 하락 추세가 상당히 좀 길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어저께 공매도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한 번에 이제 좀 되돌려 놓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어제는 이런 이제 단기적인 수급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완전히 이제 좀 뒤집혀진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 되눌림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추세 자체는 이제 하락 파동이 좀 마무리되고 있는 구간으로 이제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기술적으로는 업 의견을 좀 드렸고요. 포스코 그룹주들 중에서는 저는 뭐 오늘은 포스코 퓨처엠, 오. 어쨌든 양극재 관련된, 또 양극재뿐만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 뭐 응급재 관련된 이제 또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소재 종목들이 밸류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아까도 이제 뭐 설명했던 것 중에 실적이 나오고 있는 성장주가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실적이 이렇게 나오다가 사실 우리 이제 주가라는 건 실적이 100, 200, 300, 400 이렇게 이제 균일하게 나오면 매력적이지 않아요. 실적이 100 나오다가 이게 갑자기 300, 600, 1000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기울기, 성장률의 어떤 상승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전기차 소재 기업들이 그렇게 실적이 나오다가 실적이 이제 꺾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다소 이제 조정을 좀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주가가 회복되는 국면에서도 소재 종목들이 뭐 훨씬 더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포스코 그룹주들 중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을 탑픽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종목 모두 다 업 의견 주셨고요. 그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선호하는 종목으로는 포스코 퓨처엠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오늘 정말 수상했어요. 네. 한미반도체 네.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일일천하가 아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 한미반도체도 야금야금 다시 이전 고점까지 올라서 여기서 또 한 번 슈팅이 나온 네. 거잖아요. 그 신고가 달성 배경을 만든 근거 혹은 힘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고점을 뚫고 신고가가 나온 종목들이 꽤 있었어요. 한미반도체나 STI나 그다음에 뭐 ISC 같은 종목들도 이제 눌림목 만들고 반등이 좀 잘 들어가고, 그다음에 TFE도 지금 신고가 치고 맞아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HBM 관련된 이제 이슈로 움직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한미반도체가 뭐 시가총액으로 보나 상승률로 보나 지금은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BM이 여전히 좀 중요한 이유는 이번 이제 3분기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컨퍼런스 콜 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그야말로 HBM과 관련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이제 뜨거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이유도 바로 HBM 때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내년이 되면 HBM 시장 규모가 120억 달러 규모까지 이제 성장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D램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한 20%에 육박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HBM 3세대까지는 돈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HBM3 4세대부터는 실제 엔비디아의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올해 3분기 실적 리뷰를 해드릴 때도 SK 하이닉스가 D램 부분이 흑자 전환된 건 HBM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고마진의 HBM3 그리고 내년도에 출시될 HBM3E 같은 경우에 전체 이 HBM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HBM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투자에 소홀했고 SK 하이닉스는 언젠가는 될 거다라고 하면서 10년 동안 붙들고 있다가 그 결실을 이제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이 어찌 보면 올해보다도 HBM 시장이 더 꽃을 피우는 시기가 될 거고 그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선반영되면서 한미 반도체 주가가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증권업계에서는 지금 반도체 주가가 지금보다 30%더 오를 것이다라고 의견하면서 반도체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의심하지 않았던 성장이 앞서 2차 전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2차 전지 지금 성장하지만 성장이 계속 이렇게 수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주춤할 수 있다고 맞습니다. 했는데 한미 반도체를 포함한 HBM을 포함한 그 AI 칩과 관련해서도 네. 성장이 주춤해지는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분명히 나올 수 있죠.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사실 이 한미 반도체를 포함해서 HBM 관련주들이 실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돈을 벌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 HBM 시장이 갑자기 AI 반도체 시장으로 인해서 관심을 좀 받으면서 주가가 이제 먼저 움직인 거거든요. 네. 방금 제가 이 HBM 시장 규모가 얼마나 커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가 내년도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HBM 수혜주들이 HBM과 관련된 매출이 이제 인식되기 시작할 거예요. 특히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TSV 공정에서 TC 본더 장비를 이제 만들고 있잖아요. SK 하이닉스하고 TSMC 쪽으로만 지금 납품을 하지. 삼성전자는 아예 지금 한미 반도체 장비를 한 대도 못 쓰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가 그 SK 하이닉스와 경쟁이 밀리는 이유가 한미 반도체를 고객사로 지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TC 본더 장비가 중요하거든요. 연이어서 최근에도 이제 수주 공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건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고 내년부터 이제 이런 구체적인 이제 수주와 실적들이 인식되기 시작하면 어찌 보면 이건 시장이 성장하는 초입 전기차와 비교해 봤을 때는 한 2018년 정도의 이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2030년까지 뭐 HBM 시장이 제가 아까 내년 전망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이제 벌써부터 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일 것 같고 오히려 가는 말을 타고 가자. 준말을 이제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좀 좋은 전략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한미 반도체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들고 가야 될지 네. 업앤다운 의견과 함께 그렇게 네. 강조하셨으면 네. 영민 매니저님의 최애 탑픽 종목도 네. 골라주고 가시죠. 네, 한미 반도체는 뭐 당연히 업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물론 내일 만약에 당장 또 바로 급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사실 한미 반도체는 주가의 움직임 이제 궤적을 좀 보시면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단 말이에요. 이 한미 반도체가 뭐 단기 급등주도 아니고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가가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내년까지 그냥 끌고 가는 전략으로 중장기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단기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뭐 눌림목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 이제 신규 진입을 하면 충분히 뭐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특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권가의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이제 목표가가 시총 9조 원 정도예요. 오늘 이제 주가가 조금 올랐는데도 아직 6조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거의 한 9만 원, 10만 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TSB 공정에서 이제 TC 본더 만드는 이제 장비 중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거의 뭐 탑픽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HBM 관련된 수혜주들 중에서도 캐파라든지 실적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뭐 한미 반도체가 당연히 탑픽이 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는 이제 업 의견을 드리는 거고 그 외에도 제가 HBM 관련된 수혜주들 공정별로 이제 좀 정리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오늘 또 신고가까지 급등한 STI 같은 경우에는 CCSS 장비 플러스 최근에는 이제 HBM과 관련해서도 리플로우 장비 이제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되고 있고 후공정 쪽에서 이제 뭐 인텍 플러스라든지 프로텍 같은 종목들도 네. 여러분들이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 이제 관계회사 HPSP도 제가 강조 많이 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요 종목도 오늘 이제 52주 신고가를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굳이 탑픽 종목을 저는 꼽으라고 하면 네. 어쨌든 지금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좀 신규 접근이 좀 가능하고 맞아요. 상승 여력이 좀 많이 있는 종목. 한미반도체 아무리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도 매수하기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탑픽 종목은 인텍플러스라는 종목. 오. 요 회사는 이제 머신 비전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후공정 쪽에 분명히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지가 이제 도입이 좀 되고 그러면 그 어드밴스드 패키지와 관련된 새로운 검사 장비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머신 비전 장비가 그 검사 쪽에 이제 침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텍플러스는 지금 HBM과 관련된 프리미엄은 아직까지 강하게 받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주가는 지금 바닥권에서 서서히 이제 조금 돌아서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여력이나 뭐 중장기적인 어떤 투자 관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당장 뭐 접근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셨을 때는 인텍플러스를 탑픽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셨나 봐요. 반도체 맞아요. 이야기에서요. 맞아요. 네, 인텍플러스를 얘기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네. 말이 좀 빨라지고 있죠. 네. 인텍플러스를 탑픽으로 주셨고요.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볼게요. 이번에는 뭔가 셀트리온입니다. 네.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을 네. 했습니다. 호실적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근데 주가는 왜 또 하락을 했을지. 네, 실적은 아주 잘 나왔어요. 근데 네. 우리 시장은요, 실적 잘 나온다고 주가 올라가지 않아요. 뭐 그게 어려워요. 이제 우리 시장의 어떤 좀 관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뉴스가 되는 경우들이 워낙 또 많고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반영이 되어 있건 안 되어 있건 간에 뭔가 좀 이벤트가 나오고 나면 이제 주가가 오히려 좀 빠지는 경우들이 좀 많았었고요. 특히 오늘은 전체 이제 시장 분위기를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만 거의 5천 원 가까이 팔았고 맞아요.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어제 샀던 거 그냥 도로 다 팔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으로 조금 이제 매도 우위의 시장이 좀 전개가 좀 되다 보니까 호실적이라는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주가는 이제 조금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셀트리온 실적에 대해서 조금 리뷰를 좀 해드려 보면 실적 되게 잘 나왔어요. 잘 나온 이유를 이제 보면 결국은 셀트리온은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가장 주축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램시마가 가장 주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레미케이드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 램시마가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해가지고 이번 3분기 기준으로 램시마의 매출 구조를 이제 보니까 램시마 기존에 이제 그 피하지방 주사제로 바꾼 이제 램시마 SC 제형하고 기존의 이제 정막 주사 제형 요걸 두 개 합치니까 유럽 시장에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시장 점유율 70%라는 거예요. 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그냥 의사들이 사실상 이런 이제 면역 치료제 처방한다 그러면 10개 중에 7개는 그냥 램시마를 처방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그 중에서도 램시마 SC의 매출도 지금 18% 정도까지 이제 급증을 했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 지금 엄청난 이제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고 이게 미국의 FDA 승인 받았다 그랬잖아요. 신약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 제가 10월 중에도 한번 셀트리온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램시마 SC 제형을 미국 FDA에서 신약으로 이제 임상 3상을 다시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시판 허가까지 이제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셀트리온이 이제 램시마 SC와 램시마를 북미 시장에 이제 런칭을 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적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훨씬 더 좀 가시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오늘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는 좀 밀렸습니다만 아주 좋은 호실적을 발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의 실적이 그냥 단순히 좋았던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용들을 봤을 때 확실한 램시마 SC의 그 저력?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이걸 믿고 봐도 되겠다라는 근거를 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국내 증시는 실적과 주식가가 좀 무관하게 움직였다라고 평가를 네. 하면서 오늘 1.46% 내림세 보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셀트리온 내일장은 다시 올라질 수 있을지 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장 강력업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강력업이 나왔던 네. 것 같은데. 두산 로보틱스 지난주에 제가 오, 강력업하고 맞아. 많이 그러고 올랐잖아요. 올랐잖아요. 그죠? 강력이라는 얘기를 붙이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강력업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토테미즘 믿으시나?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오늘 제가 이제 셀트리온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실적에 대한 리뷰를 해드린 바대로 분명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합병과 관련된 이제 이슈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이슈들을 감안을 해보면 주가가 분명히 좀 올라가야 되는데 시장 분위기 때문에 또 일시적으로는 조정이 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일은 또 오늘과는 다른 시장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가 어느 정도 좀 끝난다라고 하면 내일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강력업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셀트리온 강력업 내일장 오를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10위에 있는 경남제약 볼게요. 요거 네. 빈대 테마주로 올랐는데 네. 저랑 김영민 매니저의 의견이 가장 많이 갈린 종목이었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님은 이거 굳이 해야 네. 돼? 라는 입장이셨고 네. 저는 빈대 죽이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렇죠. 저 지금 빈대 때문에 무서워서 약간 영화관 가기도 좀 걱정이 그러니까요. 되고 맞아요. 지하철에 자리 있어도 안 앉아요. 네. 예. 그래서 빈대 테마는 더 갈 것 같다는 게 제 네. 입장이거든요. 저는 이제 뭐 다운 의견을 드렸는데 네. 사실 굳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고민해야 될 거 많고 봐야 될 거 많은데 네. 빈대 테마까지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인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게 이제 히스토리를 좀 보면 유럽과 미국 쪽에서 막 갑자기 빈대가 막 번지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상륙했다. 막 맞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빈대 방역하는 이제 업체들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아니, 우리나라에 빈대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또 네. 한 7년, 8년 전부터 빈대 방역하는 업체들이 뭐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빈대 나오는 걸 많이 좀 잡았대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글로벌리하게 갑자기 이제 빈대가 이렇게 좀 퍼지는 게 이슈가 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기사화되고 실제로 대학교 막 기숙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지하철 그리고 목욕탕, 영화관 이런 이제 공공시설에서부터 이제 빈대가 막 이렇게 확산된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공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제 이런 테마는 항상 우리가 뭐 돼지열병 터졌을 때도 그렇고 뭐 소강호병 뭐 이런 거 터졌을 때 또 최근에도 럼피스킨병 뭐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테마들은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테마들은 아무래도 반짝 주목을 좀 받았다가 그냥 빨리 좀 사그라드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 이제 경남제약이 장 막판까지 거의 뭐 상한가 들어갔나요? 네.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하고 끝났기 때문에 뭐 내일 초반에 이제 조금 갭상승 출발할 수는 있겠으나 오히려 저는 뭐 이런 빈대 관련된 테마 또 빈대 잡다가 초과상관 다 태울 수 있기 때문에 네. 빈대 테마보다는 오히려 좀 본질 가치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좀 어떨까 싶어서 경남제약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지 몰라도 저는 다운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대 테마주 다운. 저는 강력업. 네,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력업으로 네. 경남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네. 10가지 종목에 대한 업앤다운 의견 어떨지 볼게요. LNF와 경남제약만 다운이고요. 나머지 8개 종목 모두 다 업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의 오늘의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네, 수상한 베스트 종목은 셀트리온이고요. 뭐 강력업 의견 드렸던 것처럼 뭐 힌트를 좀 얻으셨을 것 같고 네. 합병과 관련된 게 이제 연말에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무조건 합병합니다. 서정진 회장이 이제 그 정도로 의지를 이제 천명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합병하는 거고 내년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까지 2단계 이제 합병하고 나면 이게 긍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합병을 했다라고 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죠. 근데 이제 공매도하고 사실 좀 결부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그동안에 외국계 투자자들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계속 공매도했던 이유는 이중 매출 구조 때문이었어요. 똑같은 한 회사에서 이제 파생된 회사를 세 개로 쪼개가지고 셀트리온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공장으로 이 위치만 옮겨놨는데 매출 인식을 시켜버리니까 이거 분식이다. 맞아요. 이걸 약점을 잡아가지고 계속 공매도를 좀 때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합병을 해버리면 그런 식의 분식 논란이 말끔하게 좀 해소가 좀 될 수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효율성을 좀 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합병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공매도도 금지가 좀 됐겠다. 올해 연말까지 이제 합병이 추진되고 아까 실적과 관련된 이슈 말씀드렸잖아요. 램시마뿐만 아니라 뭐 트룩시마, 호주마,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지금 매출이 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에 이어서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까지도 좀 기대를 좀 해본다면 셀트리온 정말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드려보면 15만 5천 원 정도 뭐 오늘 종가 근처를 매수 가격으로 좀 말씀드리고 중기 관점으로 이제 목표가는 20만 원 정도 설정을 좀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3만 5천 원. 제가 10월 달에 아마 요 또 베스트 종목으로 한번 꼽아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랑 지금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는 동일하고 매수가 손절가만 5천 원씩 지금 올려드린 거니까 잘 참고하셔서 셀트리온 주가 흐름 관심 있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이 오늘의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으로 목표가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엠베인골드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